숙제 내주고 좀 점검할 거고. 일단은 오늘 이제 쌤이랑 목요일 날 이제 항등식까지는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이런 걸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먼저 보실 게 어디냐면 18페이지에 여기 18페이지에 52, 53, 54 이쪽 있죠. 그래서 나눗셈이랑 나머지 정리랑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 얘가 이제 나머지 정리랑 그대로 같이 이어지는데, 일단 나눗셈을 하는 것 중에서,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 중에서 제일 기본은 직접 나누는 거죠. 직접 나눗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서 배우죠. 조립제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형태. 요거를 이제 가지고 나눗셈 연산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연산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단 말이야. 연산하는 방법은 쉬운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머지 정리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써지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fx라는 식이 있는데 fx라는 식을 gx로 나눠. 그럼 gx로 나누시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기는 요 구조.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요 식이 항등식이다라는.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x자리에 어떤 숫자,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항등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항등식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 개수비교법이랑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부분을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문제부터 하나 좀 볼게. 18페이지에 53번 문제를 보시면 53, 54 두 개를 할 건데, 자, 나눗셈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53번부터 보시면 얘는, 자,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있는데 얘를 x-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밑줄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일단 fx라는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x-2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것과 요것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3차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몇 차식일 거냐면 1차식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되겠구나 까지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식을 좀 더 만들어 보시면, 자, 이렇게까지도 되겠네. 여기가 x-2의 제곱이라는 식인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잖아요.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니까 여기다가 x-a라고 써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a다 라고까지 이렇게 식 세팅이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문장 딱 읽었을 때 그 문장 딱 읽고 나서 식을 만드는데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자, FE가 얼마래요?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FE가 3이에요. 자, 그럼 FE가 3이니까 우리가 A값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네요. A값 정도 구해보시면 얘는 F2라는 값이 3이니까 자, 2를 대입하시면 여기가 0이 되네. 됐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구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니까 2-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가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A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식이 지금 요 -a라는 자리에다가 a가 -1이라는 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1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는 이런 구조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fx 다 구했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x-2에 뭘로 바꾸지?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요 식을 가지고 똑같이 fx인데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모양이 뭐냐면 요 자리가 x-2의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요 옆에 이제 몫이라는 자리가 생길 거예요. 얘가 몫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 요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나머지라는 친구가 2차죠. 2차 이하의 식일 거다. 요 생각은 하셔야 돼. 왜냐면 나누는 식이 몇 차야? 3차니까. 나누는 식이 3차니까 얘가 이제 2차 이하의 식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1. 그럼 끝났네. 얘 뭐야? 1이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 그죠? 확인됐네? 요렇게 찾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랑 배워서 결국 다항식에서 학교 시험을 봤을 때 보통의 추세가 다항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난이도가 좀 높은 게. 2문제, 3문제인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변형하는 거. 조금 어렵게 변형하는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다항식 만들어가는 건데 이 다항식 만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막 유형별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팅을 해나갈 거냐.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뭘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오차 없이 제대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와볼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이 식이랑 똑같아야 돼요. 결국은. 이해됐어? 이 식이랑 똑같아야 돼. 왜? 얘도 fx고 얘도 fx거든. 알겠니? 그러면은 이 식의 구조를 찾아 나가는 힌트가 이렇게죠. 얘를 이쪽에 바꾸자라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바꾸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잘 보세요. 식 변형하는 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가 x-2가 3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x-2가 3개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x-2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x-1을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가시면 돼. fx는 얘가 x-2의 제곱이고 x-2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 원래 있던 게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시냐면 전개를 하세요. 전개를 하시면 이 자리가 x-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니?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3x-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지. 그러면 식의 구조 갈게요.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근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몫은 뭐가 될 거냐면 몫은 1이 될 거야. 그러면 남은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2차식의 형태가 되고 나머지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이게 나머지죠. 알겠니? 이렇게 답이야.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전개하시면 문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게 이제 기본 마인드. 자, 그러면 54번도 한번 해볼게요. 54번. 54번 문제도 보시면은 문제 해석합니다. 두 다항식 fx와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이고 까지 끊어보시면 여기까지 끊어보면 식이 하나가 나와. 그럼 식이 하나가 나오니까 이 식을 일단 쓰고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fx 더하기 gx라고 일단 써놓고 나서 얘를 쓴 다음에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고 써주시고 얘가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 나머지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2다 라고 돼 있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이제 fx, gx 차수는 모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도 갈게요. 두 번째 식도 바로 쓰시면 두 번째는 f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gx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눈 거거든, 이번에.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고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까지 붙임.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q 프라임 x라고 써진 다음에 얘의 나머지는 얼마야? 라고 하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6x 빼기 9입니다. 까지가 써진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fx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 잘 봐.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뭔지를 자꾸 떠올리면 되는데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뭐냐면 fx라는 식을 뭘로 나눈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것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무언가 몫이 생길 거고요. 무언가 뭔지 모를 몫이 하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가 이 주황색으로 쓴 얘겠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자,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어가는 힌트, 기본적인 틀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식으로 만들었지?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식이 두 개잖아. 그럼 식 두 개를 어떻게 잘 엮어볼까? 이 생각을 하시면 좌변을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 fx가 있고 gx가 있고 여기는 fx가 있고 마이너스 2gx가 있는데 내가 구하는 식에서는 gx가 없거든? 그죠? 내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에서는 gx가 없어. 그럼 gx는 뭐 해야 돼? 지워버려야 돼. 됐나요? gx를 없애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2배 때리고 여기다가 2배 한 다음에 당연히 여기다가도 2배 하고 얘까지 하시면 4배까지 되는 거. 아, 4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를요 더하세요. 2개를 더해. 알겠어? 그럼 쉽게 말하면 연립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2개를 더하시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 부분이 싹 사라지는 거지. 2개를 더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자,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 이 친구랑 더할 거거든.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 요항과 요항, 즉 쌤이 밑줄 치는 거, 요항과 요항의 공통 인수가 뭐야? 라고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거라고. 이해됐나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거라고. 확인됐어? 그러면 일단 공통인수로 묶어.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묶어내시면은 2qx가 남는 거고 여기는 x-1 q'x가 남는데 그냥 쓰세요. 그냥 네모 천하. 알겠어? 그냥 네모 치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더하기. 얘랑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얘랑 얘를. 그럼 얘랑 얘를 더하시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빼기 5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지금 잘 봐. 내가 원하는 모양에 거의 근접했죠. 거의 근접했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구하는 건 나머지인데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여야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아직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 나머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처리 좀 할게요. 여기 앞에가 3이 있으니까 3을 나눕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쪽에도 당연히 3분의 1이 곱해지겠죠. 전체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됐어? 오케이. 아니면 이게 귀찮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 3분의 1 나누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해도 되고 뭐 조삼모사인데 이 상태에서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갑시다.
여기 아직 3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몫은 니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몫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니네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몫의 자리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뒤쪽에 있는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하냐. 결국은 이걸로 묶어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걸로 묶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얘를요. 저걸로 바꿔요. 즉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이라고 써줘. 되나?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남은 걸 써. 남은 게 뭐야? 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럼 요거니까 얘랑 똑같아지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9x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그럼 9x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보시면 얘가 7이고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7이 된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지려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여기 앞에 항, 요 첫 번째 항에 이만큼 있고요. 얘도 이만큼 있지. 그럼 묶어. 그럼 남은 애가 누구야? 얘만 남은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전체식의 나머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9x-12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3으로 나눠주시면 문제 정답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몫이라는 이런 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서 나머지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조건, 이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나머지 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그 뒤쪽에 가서 나머지 정리로 가볼게요.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 3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교재 34페이지. 근데 쌤이 기본적인 개념은 좀 정리를 하고 가볼게. 자,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랑 그 다음에 인수 정리랑 같이 갈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엄청 중요하고요. 수학상 앞에서, 맨 앞에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어렵게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시다 보면 수투 있죠, 수투. 그죠? 수투가 이제 공통 과목이고 되게 중요한 단원 그 과정이잖아. 미적분도 배우니까. 근데 수학2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항 함수를 찾는 거거든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찾는 거.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1학년 때는 식을 다뤄요. 식을. 다항식. 근데 2학년 넘어가서 수학2 과정을 하잖아요. 그럼 다항 함수를 다뤄요. 그러니까 식이 함수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각각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이 친구들의 목적. 개념 노트에 잘 정리해놔. 나머지 정리의 목적과 인수 정리의 목적이 다른데, 자, 나머지 정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친구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를 구하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뭘 하지 않고냐면 직접 나누지 않고.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당연히 나머지예요. 근데 인수 정리는 좀 달라요. 인수 정리는 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구성하는 인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는 인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인수라는 것은 식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알겠지? 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인수라는 거.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부터 잠깐 가시면 나머지 정리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머지 정리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어떤 fx라는 식을 x-a로 나눠요. 그럼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시게 되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길 텐데, 내가 이 나머지를 직접 나누지 않고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걸 직접 나누지 않고 구하는 방법은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 x-a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없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를 없애주면 되니까 얘는 fa라는 값이 생길 거고 그 fa가 바로 뭐가 되냐면 나머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나머지 정리의 정의예요. 됐나요?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잘 봐. fx라는 함수를 x-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머지는 fa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려면 거꾸로도 하셔야 돼. 자, 거꾸로 문제에서 오히려 F2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F2가 3이다 라고 표현이 주어졌으면 이 표현의 뜻이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자, fx가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F2가 3이죠? 그럼 요 말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면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fx가 다항식인데 f2가 3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알았지? 요 정의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럼 나머지를 결국 구하는 건데, 자, 나머지를 구하는 법이죠. 나머지를 구하는 법. 이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건데 그럼 뭘로 푸냐라는 거예요. 얘는 철저하게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요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으면 돼요. 아, 우리는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 자, 볼게요. 여기다가 나누는 식이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써보면, 자, 나누는 식이 예를 들어서 1차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누는 식이 1차야.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되냐면 1차 이하가 돼야 되지. 그럼 1차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를 미지수를 A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냥. 상수밖에 안 되니까. 아, 1차 이하란다. 미안. 상수항밖에 안 되죠. 그죠? 상수항밖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2차식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1차 이하가 되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AX 플러스 B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3차야 라고 하면, 나누는 식이 3차라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돼요? 2차 이하의 식이 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미정계수의 개수가 몇 개냐? 미정계수의 개수. 화내지 말고. 자, 미정계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 생각해보면 A라는 친구가 미정계수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미정계수가 한 개네. 됐니? 그 다음에 A와 B니까 여기는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와 B와 C죠.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야? 세 개네. 확인됐어? 자, 그러면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하나가 뭐였어? 계수 비교. 하나가 뭐였어? 수치 대입. 알겠어?
그럼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 뭘 써야 되나? 뭐 둘 다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수치 대입의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럼 내가 대입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죠. 수치 대입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숫자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미정계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 미정계수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럼 미정계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문자가 한 개라는 뜻이고 문자가 한 개라는 것은 식이 한 개만 있어도 답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한 개예요. 내가 그럼 숫자 대입하는 게 몇 개 필요해? 한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숫자도 몇 개 대입해야 돼? 두 개가 필요한 거고 미정계수가 세 개면 당연히 식은 몇 개 대입해야 돼? 세 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정계수의 개수와 내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의 개수와 대입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지만 뭐가 돼요? 답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를 풀어가는 마인드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연습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나누는 식이 x-2, x-3, x-4다라고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숫자 몇 개 대입하면 돼? 3개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숫자 3개 대입하면 당연히 식도 3개가 나올 거고 그러면 A와 B와 C의 값이 명확하게 딱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뭐야?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봐봐. 나누는 식이 3차식이야. 나누는 식이 3차식이긴 3차식인데 얘가 x-2의 제곱 곱하기 x-3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나누는 식은 몇 차냐면 나누는 식은 분명히 3차예요. 그럼 나누는 식은 분명히 3차니까 나머지도 몇 차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서 내가 나머지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요 친구가 숫자 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생겨?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딱 2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3개가 있는데 숫자는 2개밖에 대입을 못하니까 답이 하나로 딱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난이도가 높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쌤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단순하게 숫자 대입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단순하게 숫자 대입만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을 풀어나가는 논리 자체를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죠?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좀 식변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면 사실은 미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좀 너무 간 거니까 미분은 좀 배제를 하고 알겠니? 미분은 좀 배제를 하고 일단 모양을 만들거나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좀 찾는 이 형태가 뭘까라는 건데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형태는 무언가 일정한 패턴이 항상 등장을 해요. 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 저 완전 제곱식꼴로 나눴을 때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나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쌤이랑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제 문제를 어디를 보시냐 36페이지에 보시면 125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에 125번 보시고 125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36페이지의 125번에 대해서 쌤이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 그리고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를 찾아 나가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25번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둘게요. 수치 대입을 이용할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대입하는 거랑 미정계수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대입할 수 있는 숫자보다 미정계수가 더 많은 형태예요. 이렇게 정리해놔. 자, 수치 대입으로 풀 건데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보다 미정계수가 더 많은 형태가 바로 125번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125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자, 일단 문제부터 좀 세팅을 합시다. 갑니다. 문제 보시면 fx라는 친구가 지금 x-2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래. 자, 그럼 첫 번째 fx라는 친구가요. 자,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몫이 생길 거고요. 더하기 나머지가 어떤 식의 형태가 되냐면 x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fx라는 식을 내가 쓸 건데 fx를 이번에는 x-1로 한 거지. 그지? 그럼 x-1로 하고 나서 얘가 q2라고 합시다. q2x. 여기를 q1x.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얘가 나머지가 얼마야? 라고 하면 5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식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라고 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x라는 것을 뭘로 나눈 거냐면 x-2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럼 x-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몫이 무언가 또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라는 이런 형태가 생길 건데, 자, 나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짝 분석을 해볼게. 요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 나머지가 나누는 식의 형태가 지금 2차식의 형태죠. 그럼 나누는 식의 형태,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죠. 그럼 나누는 식의 형태가 3차식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몇 차가 될 거냐면 2차 이하의 형태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체크가 되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를 한 상황이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얘가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근데 해설지에서는 결론만 얘기하거든. 결론만. 그래서 쌤이 결론까지는 지워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푸실 때는 앞으로 쌤이 내려준 결론대로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 30초 컷이에요. 이 문제는. 알겠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외우시라는 거지. 알겠어?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릴게. 잘 봐. fx라는 함수가 x-2의 제곱 곱하기 q1x 더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 이거.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풀입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자, 얘 있죠. 얘도 있고. 그러면 이 2차식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1을 대입해요. 그럼 2차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단계 2차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을 해.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 볼게. f1이라는 친구가 생기고요. 자, f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q1, 1이에요. 그래서 q1, 1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죠. 여기가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얼마냐면 2번 식에서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여기도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하면 5만 딱 남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f1이라는 게 얼마가 남냐면 얘가 5다라는 게 딱 남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결론 Q1, 1이라는 값은 1이다라는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쌤이 아까 도입부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F2가 3이야를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민서? 턱 깨지 말고 졸려. F2가 3이다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지? 자, 여기 봐봐. qx 당연히 다항식이거든? 아니, 왜냐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다항식이 나올 테니까. 그지? 그럼 q1, 1이 1이야. 그럼 q1, 1이 1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q1x를 x-1로 나누면 무언가 그냥 프라임이라고 써놓을게요.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게 제일 중요한 해석이야.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q1, 1이 1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q1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q1x가 요렇게 식이 써졌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단계 요거를 다시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q1x 자리에 대입을 해. 그럼 q1x 자리에 대입을 하면 요 자리거든? 요 자리에다가 요 분홍색으로 쓴 걸 대입을 하자라는 거야. 통째로. 그럼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갑니다. fx라는 식이 써지고요. 요 fx라는 식이 x-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q1x가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x-1 곱하기 q'x라고 그냥 써질 거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써진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x-2의 제곱이죠? 요거를 여기다가 분배하고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세요. 그럼 분배를 하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자 갑니다. x-2의 제곱 곱하기 x-1이 되고요. 곱하기 q'x라는 식이 써지고 더하기 요거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니까 x-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x 플러스 3이에요 라고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식의 구조 잘 보세요. 이게 fx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fx를 x-2의 제곱 곱하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였잖아? 그럼 이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몫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구할 때는 몫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고. 알았니? 그럼 나는 식의 구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fx라는 것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얘가 3차식이죠? 그러면은 여기 남은 요 친구. 요 친구를 봤더니 요 친구가 딱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되는 거네. 아,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머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풀이의 결론. 이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Rx는 정리하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R3의 값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R3을 대입하시면 이 친구가 3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1이네요. 그래서 1 더하기 6이 돼서 문제 정답 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자, 정리하시고. 근데 해설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해설지를 만약에 이따 참고해봐. 해설지에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해설지에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해설지 있나? 해설지 있어? 없어? 한번 있는 사람들 읽어봐봐. 125번 해설지.
이 과정이 있나 없나?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말 써져 있지 않아? 이때 다항식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므로 다항식 rx를 x-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야 x 플러스 3과 같다. 있지 않아? 그지?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되죠. 이거 처음 제대로 공부하시면 그 문장이 왜 그런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풀어라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뭐 다른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논리 때문에. 알겠어?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걸 알고 외우는 거랑 이걸 모르고 외우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 식변형 좀만 하잖아. 이거 식변형 좀만 하면 그 문장 성립 안 해요. 그렇게 풀면 틀려요. 못 풀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핵심 이론은 뭐냐면 기본 핵심 이론은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알겠니? 아까 53번, 54번 쌤이 풀면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모양 맞추고 만들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맞으면 답. 알겠어?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원하는 수학적인 사고력이라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워서 푼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축약하면 이렇게 풀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저 식 있죠? fx라는 친구가 있고 x-2제곱 요거 있고 요거 있지. 그지? 여기 봐봐. 요 두 개 있죠. 그지? 그럼 요렇게 식 써지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 자, 이 과정을 축약한 게 이거야.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fx를 써. fx를 딱 쓰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쓰고 아이고 미안 x-2의 제곱 쓰고 x-1 쓰고요. 곱하기 q 그냥 x 쓰세요. qx 쓰고 내가 원하는 게 나머지죠? 자, 요 나머지 자리에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쌤이 지금 분홍색으로 쓰는 거 요 2차식 있죠? 그지? 요 2차식을 그대로 가져와. x-2의 제곱 더하기 자, 요걸로 나눴을 때 원래 나머지가 뭐였냐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었어. 그래서 x 플러스 3 써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지수 하나 a만 딱 잡아. 됐어? 그런 다음에 문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f1이 5라는 거 있죠? 그럼 f1이 5니까 1 대입하시면 이거 지워지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a 곱하기 1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5다라는 게 나오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게 나오냐면 a가 1이에요 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샥 대입을 하시면 요 분홍색으로 쓴 게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3 대입하시면 되고 똑같이 3 대입하시면 문제 R3의 정답은 7이다. 이렇게 푸는 게 실전풀이에요. 됐네? 30초 컷이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왜 이렇게 푸는지를 알고 계시라고. 이런 논리 때문에 나온 거라고. 알았나? 오케이. 확인됐죠? 그리고 세 번째 풀이는 뭐냐. 이걸 푸는 세 번째 풀이는 이제 이거는 선행인데 미분하시면 되거든. 미분하면 돼. 근데 이거는 굳이 뭐 미분한다고 해서 뭐 이거보다 빨리 풀리지는 않아서요. 그냥 두 번째 풀이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자, 어떤 느낌인지를 좀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정리나 이런 데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은 다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단순하게 숫자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숫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숫자 3개를 구하려면 내가 원하는 미정계수가 3개가 있는데 숫자를 대입하는 게 3개가 필요한데 3개가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해봅시다. 146번. 얘도 미정계수의 개수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이런 형태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푸냐? 이 친구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은 기본 해법은 요거예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로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지금 쌤이 이제 문제에다 식을 이렇게 써놨어요. x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고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 식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얘가 두 개 있고 얘가 하나 있고. 근데 x-3이랑 x-3이랑 인수가 어때요? 동일하네? 그치? 똑같은 구조에 있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x에다가 일단 3을 대입을 해보시면, 자, x에 3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좌변에 보시면은 여기가 3의 n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9 더하기 3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0되고 여기도 0되거든. 그래서 0이야.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잘 봐. 3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럼 3의 거듭제곱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냐면 0이 될 수가 없죠. 3의 거듭제곱은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친구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얘를 보세요. 9 더하기 3a 더하기 b야. 얘가 0이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네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넘기면. 그지? 그럼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데, 자, 요 안의 식을 보세요.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면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3이랑 a 플러스 3의 곱의 형태니까 a 플러스 3이라고 써주시고 3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가 a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a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3 곱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잘 봐. 요 식에다가 이제 내가 숫자를 대입해 보면 다시 x의 n제곱 하시고, 자, 인수분해된 식의 형태를 대입하시면 x-3 곱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요. 자, 요 친구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3의 제곱 곱하기 q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x-3이에요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모든 항에 보시면은 모든 항에 x-3, x-3, x-3이 인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우시면 되죠. 하나씩. 되나요? 자, 그럼 하나씩 다 지웠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대입하자면 요 식에다가 다시 x는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다시 3을 대입하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3이 대입이 되니까 3 대입하시면은 3의 n제곱 곱하기 여기가 a 플러스 6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요. 얘는 0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남냐면 3의 n제곱이 딱 남네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3의 n제곱이고 여기도 3의 n제곱이니까 3의 n제곱, 3의 n제곱 그냥 날려버리시면 되고 a 플러스 6이 얼마야? 5다 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아하 a는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요 15에서 9를 빼주시면 되니까 6이에요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b-a라는 값을 원하는 거였으니까 얘는 6에서 a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6 더하기 5가 돼서 문제 정답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이 x-3이라는 인수가 이쪽에도 x-3이 있고 이쪽에도 x-3이 있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인수분해 여기 써드렸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푼다라는 거.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풀어보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냥 이건 참고로 들어.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얘는 사실 미분의 기본적인 예제거든요. 미분의 기본적인 예제. 그래서 x가 3이다 라는 건 대입해가지고 우리 식 뽑아낸 게 이런 게 있었잖아. 첫 번째 식은 똑같아요.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3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입니다. 요거 하나 뽑아낸 거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하세요. 이건 참고로 알아도 그럼 양변을 미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n 곱하기 x의 n-1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n제곱 되시고 2x 더하기 a와 같아요. 이렇게 나오거든. 아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저것도 미분하시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q 프라임 x가 되고요. 곱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n제곱 요거 하나 남아요. 이게 미분한 식이거든.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대입하면 되냐면 3 대입하면 돼.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변 미분한 다음에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양변 미분해서 3 대입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0이에요. 왜 0이죠? 라고 하면 요 식에다가 3 대입하면 0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0이고 여기다가 그냥 3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 들어가면 0 되고요. 얘도 3 들어가면 0 돼요. 그럼 얘만 남죠. 그러니까 3의 n제곱이 돼서 결국 정리하시면 a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1이다 라고 나오니까 a 값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도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1 수학에서는 이게 지금 스텝 3 심화에 있잖아요. 그지? 고1 수학에서는 심화에 있는데 여러분들 수투 가서 미분법이라는 단원을 배우시면 미분법 맨 뒤에 나머지 정리에서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거기에서 기본 예제예요. 얘는. 거기서는.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미분을 배우시면. 근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푼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 시험 보는데 이렇게 풀면 당연히 틀립니다. 점수 안 줘요. 알았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어쨌든 간에 미정계수가 숫자보다 많다면 우리는 무언가 식을 변형하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와서 앞쪽으로 다시 와서 쌤이랑 몇 문제만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35페이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자, 쌤이랑 좀 같이 정리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35페이지에 일단은 122번 보세요. 122. 자, 122번. 요거는 약간 항등식에서 배웠던
이제 몫을 이용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한번씩 세워볼게. 문제에서 x의 9제곱이라는 숫자를요 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그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고 했더니 qx인데요. 그 친구가요 a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맨 마지막에는 a8 하고 x의 8제곱까지 이렇게 되면 딱 9차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일단 나머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나머지부터 좀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는요 x의 9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x의 9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2에 뭐가 되냐면 9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마이너스 2의 9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1, A1, A3, A5, A7 이렇게 구하는 걸 구해보자 라고 돼 있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거잖아. 우리 항등식에서 개수 찾을 때처럼요. 여기 A1, A0부터 해서 A8까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홀수항만 뽑아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홀수항만 뽑아내고 싶으니까 나는 숫자 1이라는 것과 숫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개를 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당연히. 알겠니?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x자리에 1 대입하시면 좌변은 1이 될 거고 얘는 3 곱하기 자, 여기에 써지는 게 뭐가 될 거냐면 a0, a1, A2 이런 식으로 가서 뜨드득 가가지고 여기가 A8까지가 써지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의 9제곱 즉 마이너스 5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X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1입니다. 그냥 얘가 1이야. 그럼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 남는 게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해가지고 마이너스 뜨드득 가서 맨 마지막에는 A8까지 이렇게 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의 9제곱이에요. 이렇게까지 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형태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의 형태에서 내가 요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자, 더하면은 홀수항이 지워져요. 더하면 홀수항이 지워지니까 안 되고요. 빼셔야겠네요. 자, 얘를 빼볼게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자, 잘 봐. 여기는 다 3배씩이 돼 있거든? 됐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 바로 빼시면 안 되겠네. 얘는 3개인데 얘는 1개잖아. 그지? 아, 그럼 약간 식 조작을 먼저 합시다. 3을 곱해주세요. 3을 곱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3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빼시면은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2가 아니라 이제 4가 되겠죠. 자,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개 제로, 3개 투 이런 것들 짝수항들 다 지워지겠네. 똑같은 것들 다 지워지고 홀수만 남지? 그럼 홀수만 남는데 홀수가 몇 개 남냐면 3개에서 이제 하니까 6개가 돼요. 6개가 되시고 여기가 A1, A3, 그 다음에 A5, 그 다음에 A7 이렇게까지 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마이너스 512에서 마이너스 512의 3배를 한 걸 빼준 거니까 여기에 뭐가 남냐면 2의 10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여기가 2의 10제곱이 남으니까 자, 정리할게요. 얘를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이렇게 되네. 결국 6배에 내가 구하는 네모가 마이너스 102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나누시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내가 구하는 홀수항들의 개수의 합은 6으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7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1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봤던 거지만 나머지 정리도 조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개식에서 배웠던 개수에 대한 얘기,
개수의 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25번 해봤고요. 12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자, 얘는 이제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자, 스텝 2의 127번 보시면 36페이지에 자, 지금 문제에서 굉장히 좀 역겨운 숫자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px의 999제곱이래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식의 구조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 돼. 자, 그래서 갑니다. 문제 보시면은 px가 2분의 1 곱하기 x-1이라는 식인데 그거에 px의 999제곱을 다항식 p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1x라 하자라고 돼 있지? 자, 거기까지 끊으시고 식 세팅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px의 999제곱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눈 거냐면 px제곱이야. 됐니? 그럼 px제곱은 x자리에다가 x제곱을 대입한 거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몫은 뭔지 몰라요. 몫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q1x라고 쓸 거고요. 자, 이 친구의 나머지를 r1x다 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px의 1000제곱이에요. 그러면은 px의 1000제곱은 px의 1000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뭘로 나눈다 그랬냐면 똑같이 px제곱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2분의 1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지고 여기는 q2x라고 쓰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r2x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r1 3과 r2 마이너스 3을 구해봐 라고 돼 있어. r1 3과 r2 마이너스 3을 구해봐. 자,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은 게 자, 확인. 지금 여기가 px 999제곱이고 여기는 1000제곱이야. 그럼 얘랑 몇 개 차이나? 하나 차이 나네. 그지? 하나 차이 나. 그 다음에 똑같이 px제곱이라는 것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어쨌든 간에 나누는 식이 2차죠. 자, 얘가 나누는 식이 2차니까 요 식이 이제 몇 차 이하일 거냐면 얘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지 않겠어?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몇 개 생길 수 있나 생각해 보면 되는데 몇 개 생길 수 있냐면 2개가 생겨요. 왜? 얘가 0 되는 값만 찾아보면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이 몇 개야? 2개라는 거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그지? 그러면 이 r1x라는 식을 우리는 ax 플러스 b예요 라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자, 가볼게. 첫 번째 식에서 자, 이 친구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p1 999 이게 되고 됐나? 자, 다음에 얘가 0이 싹 지워지고요. 얘가 a 더하기 b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x자리에 뭐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에 똑같이 999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지. 됐어? 자, 근데 잘 봐. 그러면 p1이거든. p1이 얼마야? 0이야. 0이죠. 왜? px가 뭐예요? 2분의 1 x-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p-1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이 친구는 뭐야? 마이너스 1이네요. 됐나요?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네. 얘는 0이고요.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네. 그럼 두 개 연립하시면 A값 B값 나오죠? A값 B값 뭐예요? 하나는 2분의 1. 됐니?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첫 번째 결론. R1X라는 친구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지. 이게 R1X.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똑같은 거 한 번만 반복해 주시면 되죠?
그럼 R2X도 구하시면 되고 그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R2X 계산하시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얘는 부호만 바뀌어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해주면 돼. 알겠지? 첫 번째 식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뭐 미지수 px 더하기 q 잡으신 다음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괜히 999제곱이다 1000제곱이다 뭐 큰 숫자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잘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알았죠? 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은 요거 두 개니까 문제 정답은 3이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대입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1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보세요. 자, 128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둘게요. 128번은 이 친구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얘는 숫자 활용이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숫자 활용, 즉 식 잘 세울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253의 11제곱을 25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요거 하나만 메모합시다. 뭐 나머지 정리에서도 숫자 활용이 나오고요. 곱셈 공식에서도 숫자 활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도 숫자 활용이 나오지? 그치? 그럼 숫자 활용 문제를 푸실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어떤 것을 치환할 거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치환할래? 라는 거 요거죠. 요게 이제 요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치환하시겠어요? 라는 거. 동범씨, 동범아, 메모해놔. 이런 거 잘 메모해 놓으시고 문제 풀 때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 잘 정리해 놔야 돼.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치환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253이고요. 254예요. 얘네들의 관계를 살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254는 253에다가 뭘 더한 거야? 1을 더한 거네. 그치? 자,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갈게요. 자, 253이라는 숫자를 x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x라고 잡아서 쓰시면 얘는 x의 11제곱을 뭘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답은 너무 쉽게 나오네요. 자,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있네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나머지는 무슨 수로 써야 돼요? 양수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양수로 써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똑같은 말이 뭐죠? 라고 하면 얘는 253입니다. 알겠나요? 253. 254로 나눈 거잖아요. 25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은 나머지가 253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 봐봐. 자, 요 식이 있잖아요. 요 식에다가 내가 253을 다시 대입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써야 된다고. 253에 11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254에 곱하기 q 뭐 x인데 그냥 x라고 쓰고 이거는 더하기 나머지거든. 그럼 나머지를 한 게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원래. 지금 현재 상황이. 됐니?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자연수로 나눴을 때는 자, 어떻게 하시냐면 254로 묶고요. 자, 요 마이너스 1 있죠? 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얘를 254라고 하시면 돼요. 254. 아, 미안. 잠깐만. 내가 계산한 게 마이너스 1. 네. 됐죠? 자, 이거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254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더하기 253이라고 써두면 요 마이너스 1이 똑같은 건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세요. 됐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254가 있고 여기도 254가 있으니까 얘를 묶으시면 qx가 되고요. 마이너스 1로 묶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54잖아요. 더하기 253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남았어요? 253이 남은 거죠. 이게 나머지로. 됐니? 오케이.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2번의 형태에서는 어떤 걸 치환해야 되냐? 2번은 8의 거듭 제곱이 막 나와 있으니까 8을 x로 놓자라는 거지? 그지? 민서, 톡하지 말고 허리 펴고. 자, 8을 x로 놓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에, 자 갑니다. x에 100제곱 더하기 99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가니까 x에 100제곱 더하기 x에 99제곱 더하기 x에 98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쭈루룩 가가지고 1 됐니? 자, 얘를 뭘로 나눈 거야? 라고 하면 얘는 7로 나눴대요. 그럼 7로 나눴으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그럼 x자리에다 1 대입하시면 되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나머지라는 친구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1111 다 대입하시면 몇 개야? 101이 나와요.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뭘로 나눴냐면 7로 나눈 거거든. 이 숫자가 7이잖아요. 근데 7로 나눈 나머지가 101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 그래서 101을 7로 나눈 나머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진짜 나머지는 얘를 7로 나눠. 그럼 7로 나누시면은 14? 네, 14가 들어가네요. 7이. 그럼 14 곱하기 7 하면 98이잖아요. 그럼 101에서 98 빼주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문제 정답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 하는 거 확인 잘 해주시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수정리 가겠습니다. 인수정리 보세요. 자, 유형 3번에 인수정리 있는데 인수정리 별표 3개 치세요. 나머지 정리도 중요하고 인수정리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인수 정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친구는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의 목적이라면 얘는 나머지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인수 정리는 나머지는 항상 뭐냐면 제로입니다. 제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fx라는 친구를 gx로 나눴을 때 곱하기 몫이 생기고 원래는 나머지 자리가 0인데 여기가 0인 거지. 그러면 이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fx라는 식을 gx 곱하기 qx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없다면 얘는 이것과 이것의 뭐야? 곱의 형태가 되네. 따라서 인수 분해가 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fx를 g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라면 여기에 써지는 gx를 우리는 fx라는 다항식의 인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나머지 정리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잘 봐. 나머지 정리 설명하면서 f2가 3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얘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 f2가 0이야. 다항식인데 fx가 다항식인데 f2가 0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하셔야 돼?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란 뜻이야? 0이란 뜻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fx가 누구를? x-2를 인수로 가져요.
됐나요? f2가 0이라는 뜻은요. f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인수 정리는 다항식을 추론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다항식을 추론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되더라라는 거지. 결국 다항식 추론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서 만족하는 다항식의 미정계수 구하거나 아니면 식을 완성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인데, 다항식의 인수를 찾는다는 건 결국 다항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만들어냅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13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하는 거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볼게. 자, 132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자, 이렇게 써놔. 식 세우기의 기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국 어려운 문제 풀어가면서는 다항식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할 건데, 그것의 기초적인 이론이 되는 게 바로 132번이야. 자, 문제 가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3차식 px가 다음인데 p1이 1이고요. p2가 2고요. p3이 3일 때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럼 쌤이 여기서 단계별로 좀 설명드릴게. 얘들아, 고개 들어봐. 공범이도 자, 좀만 힘내고 고개 들어보시고, 자,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드릴게. 그냥 이건 봐봐. 이따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p1이 0이고 p2가 0이고 p3이 0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다항식 px는 최고차항계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x-1, x-2, x-3이다 라고 쓰고 qx 요렇게 써주시는 거죠. 이해됐나요? 왜 그래요? p1이 0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px는 x-1을 인수로 가져요. p2가 0이야. x-2를 인수로 가져요. p3이 0이야. x-3을 인수로 가져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p1이 1이고요. p2가 1이고 p3이 1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px는 3차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 얘는 1을 대입해도 1이 나오고 2를 대입해도 1이 나오고 3을 대입해도 1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란 얘기죠. 됐나요? 그럼 얘도 이거란 얘기네. 얘도 이거란 얘기네. 그러면 이걸 식을 어떻게 세우냐? px -1 이라고 쓰고 최고차항계수 모르고요. x-1, x-2, x-3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되겠네요. 3차니까. 알겠나요? 자, 세 번째 형태. 요 문제. 지금 요거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잘 봐봐. p1이 1이야. p2가 1이야. 2야. p3은 3이야. 그러면 1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이 나오지. 됐나요? 그럼 나는 이 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걸 만족하는 식은 px-x가 0이다 라고 한다면 px-x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그 값이 1과 2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요? px 마이너스 x는 최고차 함계수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3차식 세워주면 끝나네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의 답은요.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답은 x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p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2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잖아. p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만 뭐 하시면 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p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이거 4개 곱하면 120이거든? 그럼 120에서 2를 빼주니까 정답 얼마? 118이다 라고 해서 문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지금 쌤이 정리한 형태. 잘 보세요. 이 132번에서 지금 쌤이 설명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케이스 설명드렸죠? 요 세 번째, 세 개는 다 뭐야? 기본적인 식 세우기. 알았니? 문제에서 인수 정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잘 확인하시고요. 됐죠?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쌤이란 건 뭘 해볼 거냐?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해볼게요. 1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보세요. 자, 136번 보시면 갑니다. 두 2차 다항식 px와 qx인데 136번 별표 하나 치시고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잘 봐두셔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갑니다. 두 2차 다항식 px와 qx가 있는데 가조건에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항등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3px 더하기 qx가 제로랍니다. 그러면은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q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px네요. 요게 첫 번째. 넘기면 되죠. 됐나요? q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px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px 곱하기 qx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으로 뭐 한대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볼까? 가와 나를 엮어서 보면 지금 px라는 친구가 있고 qx라는 친구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qx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3px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3 곱하기 px라는 친구의 뭐가 돼? 전체 제곱의 형태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뭘로 나누어 떨어지니? 라고 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요거 인수분해까지 좀 처리를 해주시면 자,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px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고 자, 얘를 인수분해 때리시면은 얘는 x 그 다음에 플러스 x니까 더하기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하시고 곱하기 목 qx다 qx 있죠. qx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그냥 ax라고 잡읍시다. 네,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지. 됐어?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봐. px 몇 차례 했어? 2차. 그러면 다항식을 추론할 때는 가장 먼저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는 게
순서입니다. 자, 식을 만들어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얘가 몇 차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차수 개수는 얼마인지가 확인이 되면 좋고,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차수 비교하면 2차야. 그럼 얘가 2차면 2차 제곱이네. 그럼 좌변은 몇 차냐면 좌변은 4차예요. 그지? 좌변은 4차야. px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 이미 몇 차가 있어? 2차가 있네. 그럼 ax 몇 차야? 2차겠구나. 일단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항상 해두시라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단 냅두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차식이죠? 2차식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식 분석하는 건데 잘 봐. 2차식의 제곱이잖아. 2차식의 제곱은 동일한 인수가 항상 2개씩 있다가 포인트죠. 요게 식추론의 기본이야. 2차식의 완전 제곱식 꼴은요. 자, 이런 느낌이라고.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라고 쓰고 전체 제곱을 하잖아. 그럼 이 친구의 인수 구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와 이렇게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즉 종류가 두 개, 각각이 두 개. 됐습니까? 그러면 2차의 완전 제곱이죠? 얘랑 얘가 있네요. 종류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이 AX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라면 여기 인수가 하나, 여기 인수가 하나잖아. 근데 전체 제곱의 꼴이잖아. 그럼 전체 제곱의 꼴이면 인수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최소 두 개, 아니면 네 개.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얘가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는데 이쪽의 형태를 봤더니 똑같은 애를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되니까 부족한 거 채워줘야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AX가 이거다 바로 나오시고, 물론 최고차항 개수 모르니까 스몰 a 미지수 잡고.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정리. px의 제곱은요. 결국 마이너스 3 넘길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확인됐나요? 그럼 A값 찾을게요. 문제에서 P1이 4래요. 1 대입해. 그럼 P1이 4니까 여기다 계산 마무리하면 얘는 P1이 4니까요.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분의 1 A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시면 4제곱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제곱 날아가서 여기 1되니까 정리하시면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봐.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나왔잖아. 맞아?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다가 나왔으니까 요 a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1 되죠? 네, 그럼 플러스 1이야. 그럼 전체 px의 제곱이 요거 그냥 제곱이니까 결국 정리. px는 뭐가 나오냐면 요 친구가 x 플러스 3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이제 qx잖아요. 그럼 qx는 뭐가 돼요? qx는 px에다가 몇 배 하면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3배요. 그럼 px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하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q3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q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1이다 라고 해서 문제 정답 마이너스 18이다.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뭔가 삑사리가 났는데요. 아하. 잠시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면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구나. 그럼 이거 검증해 봐야겠다. 얘들아,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니? 4고 마이너스 1이죠.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쏘리. 네, 요거를 바꿉시다. 이렇게. 네. 왜냐면 요게 이제 제곱한 거잖아. 요게 제곱한 게 최고차항계수가 1인 거잖아. 그러면 제곱하면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제곱해서 1 나오는 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P1이 4라는 거 해보면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 여기다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랑 안 맞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여야겠네.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자, 좋아요. 정리하시고 문제 정답은 1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알겠니? 자, 확인하시고요. 자, 인수 정리까지 정리했고, 자, 조립제법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조립제법은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제법 하는 건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까지, 인수 정리까지 좀 정리를 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인수 분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